늦게 들어온 센스는 없지만 문 닫는 센스 있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꺼내주시고요. 눌렀어. 뭐 모르네요. 자, 질문부터 조금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먼저 첫 타임 좀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모르는 거 질문. 상하관계 전체를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몇 집이요? 몇 쪽이죠? 166, 2-1, 또 4-3 4-3, 또 그 전에 방부등식도 있었을 텐데 수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프 다 됐어요 혹시? 그래프 질문. 너 그때 그거 해결했냐? 1-2번인가 해결했냐 준호야? 1-2번인가? 너 뭐 있지 않았냐? 뭐 질문 날려가 어떻게 다시 해볼게요. 그거 풀었어요. 방부등식은 없으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했나? 그렇지 않을 텐데. 오늘은 마지막 특강 시간입니다. 그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래 시간표로 돌아가고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추가적으로 월요일 수업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공지를 먼저 합니다. 됐나요? 월요일은 모두가 쉬시는 날이에요. 알겠죠? 왜? 계약 이벤트. 뭐지? 축하의 계약 이벤트. 그쵸?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수업으로 좀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됐나요? 저와 지금까지 어떤 걸 해봤는가 복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내일도 수원 수업은 있는 거 아시죠? 그쵸? 2시입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다 오세요. 알겠죠? 제 수업은 아니니까 준우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수요일 수업이 한 타임이 그렇게 늘렸거든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지수라는 친구를 배웠었습니다. 지수. 뭘 배웠는가 복습해보자는 거예요. 뭘 배웠는가 복습해보자는 거예요. 왜? 기껏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했는지 기억을 해보자는 거지. 이제까지. 총 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지수! 배우면서 지수 그나마 우리 낯설지 않았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뤄가지고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뤘거든요.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배우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근했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A의 n제곱은 B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나타냈었죠. 맞나요? 근데 이런 얘기도 했었어. 그래서 A라는 친구를 나는 n제곱분 루트 B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는데 맞아요? 우리 어떤 제곱분과 어떤 제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가 달라졌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홀수 제곱근은 언제든지 실수가 1개. 실수인 것은 1개라고 했어요. 근데 3제곱근인데 원래 근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1개였더라. 그런데 n이 짝수인데 b가 0보다 크면은 실수는 2개였고 b가 0이었으면은 실수가 1개였고 그리고 b가 음수일 때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왜? 루트 안에 음수를 쳐넣으면 있어요 없어요? 제곱수. 제곱해서 음수되는 게 있냐고요. 내제곱해서 음수되는 게 있다고 하겠지. 허수였어요. 우리는 실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실수는 없다는 거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수 법칙들을 얘기했었어.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m 더하기 n은 A m 곱하기 A n이다. A의 m 빼기 n은 A의 m 나누기 A의 n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하나는 A의 m에 B의 n에 k 제곱이면은 A m k B m k 그렇죠? 가서 언제는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음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겠다. 맞나요? 지수는 요 정도예요. 지수 법칙을 계속 썼기 때문에 됐나요? 지수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그럼 2단원으로 넘어갔었어요. 2단원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싫어하게 만들어진 로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됐나요? 로그는 어디서 왔어? 이 녀석을 나타내고 싶었어. 이 녀석인데 지수에 대한 식은 왜 없냐? 지수에 대한 식은 왜 없냐? 그래서 나 지수에 대한 식 만들어줘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로그 A의 B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때 밑이라고 하는 A라는 친구의 범위는 A는 0보다 컸고 A는 1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B라는 진수는 0보다 컸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나요? 이게 로그의 결정 조건이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왔어? 이제 로그 공식들. 로그 A의 1은 0이었어요. 로그 A의 A는 1이었어요. 맞나요?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로그 A의 X의 B제곱은 B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맞나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나왔죠. 무슨 공식? 우리 밑변환 공식. 맞나요? 밑변환 공식 하면서 로그 A, 로그 B. 쌤 밑 어디 갔어요? 우리 이제 밑을 안 적는다라고 얘기했죠? 밑을 안 적어서 우리 무슨 로그? 상용 로그. 맞나요? 근데 얘는 또 특수하게 역수로도 적을 수 있어요. 쌤. 그래가지고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이런 형태 있을 때는 로그 A의 C가 되더라. 연쇄 반응으로 밑변환 때문에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변환 나오면서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도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N분의 N, 로그 A의 B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A의 로그 A의 B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우리는 순서를 사실 바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왜 그러냐면 얘가 1이거든. 그래서 얘는 B라고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상용 로그를 배우면서 또 어떤 걸 배웠어요? 상용 로그 배우면서 우리 로그 2가 대략적으로 0.3010 로그 3이 0.4771 정도로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자릿수 그리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자릿수 얘기할 때 로그 A가 뭐 양수 n, 그렇죠? 양수인 n에 대해서 n 플러스 알파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한 자리수라고 얘기를 썼고요. 만약에 n이 음수였어. 그러면 얘는 소수 점 아래 n번째부터 수가 등장을 하더라. 수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잠깐 다뤘고요. 정수분, 소수분 나누면서 어떻게 했어요? 방금 여기 적었던 로그 x가 n 더하기 알파예요. 이 n을 정수, 얘를 소수라고 했고 이 소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같아. 이런 문제도 많이 만나봤고요. x 세제곱과 2분의 x의 소수분이 같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범위를 싹싹싹 또 나눠가지고 접근을 시작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 2단원이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가 되죠. 바로 함수라는 용어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해왔던 거를 지금 제가 복습할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했나? 같이 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제가 했죠. 지수함수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지수함수라는 친구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y는 a의 x인데 a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크다라고 얘기할 거였어요? 사실 마이너스여도 되기는 했어. 근데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게 접근이 안 됐던 거야. 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부분만 얘기를 할 거고 a는 1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1이면은 1 똑같은 상수함수가 나오거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y의 a x제곱으로 얘기하고 이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샥 그려졌다. 맞나요? 단 이때는 a가 1보다 클 때 왜? 2, 4, 8, 16, 32, 64 계속 커지는 수였고 이거에 y축 대칭시킨 친구 y축 대칭시킨 요 친구 같은 놈이다. 이제 큰일 났네. 여기 이렇게 시킨 친구는 우리는 원래는 얘가 y는 a의 x라면은 얘는 y의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알고 보면 이 친구는 그냥 a가 0과 1 사이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떤 함수 형태로 보이는가? 파란색은 감수함수, 하얀색은 증가함수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 꼭 질문했죠? 이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0에 근접할 뿐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무슨 선이라고 해? 정근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정근선이 존재하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y가 0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의역은 뭐였어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근데 치역은 0, 초가 0보다 크다 라고만 얘기했었다는 거고 무조건 점 지나는 게 뭐였어? 0,1 0차 넘으면 1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나요? 근데 질문 0의 0제곱이 있다 없다? 0의 0제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것도 저번에 아주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해? 바로 우리 맨날 하던 그 패턴을 또 합니다. 무슨 이동?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a가 이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y-베타는 a의 x-알파 이런 식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x축 대칭은 어떻게 했어요? x축 대칭은 뒤집어야 돼요. 맞나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짤 붙여주는 거예요. 원점 대칭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맞아요? 둘 다 마이너스 짤 붙이고 끝났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 대칭은 두 개만 배웠나요? 누구도 배웠어요? x 세 개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한 개 더 있죠? 그게 누구야? y는 x라고 하는 역함수. 그래서 누구 함수가 나와요? 로그 함수가 등장합니다. 로그 함수 등장하면서 y는 로그 a의 x 단 a는 0보다 크고 a는 절대 1이 아니다. 그리고 x의 범위는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건 여기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y는 x 뒤바뀌면서 x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고요. 또는 파란색을 y는 x에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감수함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정근선이 그래서 뭐였어요? y가 0이었다면
위치 바뀌어가지고 x가 0이 정등선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또 뭐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했어? 대칭이동 또 시키고 평행이동 또 시키고 이런 거죠. 그럼 똑같이 평행이동 똑같이 시킨다고 가정하면은 y-베타는 로그 a x-알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놓고 뭐 물어봤어? 여기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같이 언급한 겁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떻게 했어요? 얘들이 언제 같냐? 이런 식이요. 예를 들어 얘가 얼마야? 이런 거라고.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을 했던 문제도 있었고 2차 함수 관점으로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챕터를 지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느 챕터 넘어오면 삼각함수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 1시간 동안 계속 보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적는 것도 없고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게 됩니다. 맞나요? 각. 우리 각은 항상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60분법 나타냈던 걸 우리 뭘로 해요? 이제 우리는 고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 맞나요? 그래서 일반각과 특수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루게 됩니다. 내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내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 표시를 EM파이 또는 360N으로 표시를 했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는 거를 몇 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80도. 단, 이 단위는 3.14인 그 길이가 아니라 맞나요? 라디안이라는 표시를 잠깐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몇 분의 몇 파이, 몇 분의 몇 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채꼴이 등장합니다. 부채꼴이 등장하고 R, 세타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여기 호의 길이 L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L이라는 친구는 원래 중학교 방식으로 한다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X였던 그 공식이 어떻게 되고 R 세타라는 공식으로 변하게 되고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고 했던 그 친구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l 대신에 r 세타를 대입해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 만났어요? 둘레의 길이가 이거일 때 너의 위에 최대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 스타일을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뭐 배운 거 이제 메인으로 삼각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사인이 뭐야? 코사인이 뭐야? 탄젠트가 뭐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각 때 기억하라고 했죠? 0, 30, 45, 60, 90 정도만이라도 꼭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나요? 내가 다른 건 몰라. 75도 70도 필요 없다 했어요. 알겠죠? 기억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니까. 알겠죠? 아, 해도 돼요. 뭐라 안 해요. 다만 정확히 외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호도법 바꾸면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했었고요. 맞나요? 그럼 각이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몇 사분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몇 사분면에 대해야 할 것인가, 모두 양수, 양수, 양수. 맞나요? 다 서로 다르게 기억을 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탄젠트라는 친구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같은 각에 대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는 1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도 같이 다루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요. 이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힘들었던 상태가 어디야? 바로 그래프였습니다. 지금 수원 크게 한번
읊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수요일까지 조금 다뤄볼 겁니다. 주는 아예 처음이겠지만 수요일에도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자, 상하관계 그래프가 나오면서 우리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차트예요. 어떤 친구는 차라리 그래프가 낮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프가 조금 더 강해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래프가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사인 함수는 이렇게 물결표 하나 쳐요. 물결표 하나 쳐요. 원래 주기함수라고 얘기하죠. 계속 물결 치기 때문에 뭐 계속 사이클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하나만 그려놓고 주기가 2파이구나 라고 하는 y는 sin x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는 sin x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 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그 포인트가 사실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1된 점은 90도인 2분의 파이고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3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는 얘는 2파이였죠. 맞나요? 2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대칭성 성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y는 a sin b x-c 플러스 d의 형태를 이룹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폭을 줄여보기도 하고 진폭을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는 그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음수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최소값은 그 절대값 씌운 a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됐어요? 주기 같은 경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됐나요? 그리고 얘는 이미 y축으로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이 되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y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메롱 형태의 그림이 되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파이라는 지점을 통해서 180도라는 지점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을 각각 같더라 라고 하는 y는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사인과 동일하게 있고요. 주기라는 친구는 2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y는 a 코사인 b x-c 플러스 d라는 친구에 의해서 최대, 최소, 주기까지 모두 다 동일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인과 코사인은 어떤 관계야? 서로 평행 이동하거나 약간 수정하는 관계. 맞나요? 그런 관계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누구야? 우리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탄젠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탄젠트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정도만 그려볼까요? 두 사이클 이렇게 해서 두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90도라는 각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얘도 사실 대칭성은 있어요. 얘랑 원점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다만 주기는 파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 누구였어? 바로 우리 친구 정근선이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얘기했었나요? 고2 작년 11월 모의고사 3번 문제에서 탄젠트 주기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률 D가 나왔습니다. 20에서 40%밖에 정답을 맞추지 못했었습니다. 네, 모의고사 3번은 굉장히 쉬운 2점짜리 문제들인데 정답률 D가 나와서 모두가 놀랐던 그런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근선의 좌표는 2분의 파이 플러스 m파이의 형태를 기억하면 되더라.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 또 하잖아요. y는 a 탄젠트 b x-c 플러스 d가 있는데 맞나요? 정근선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차라리 90도 되는 그 값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 b분의 파이라는 거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같이 얘기했던 건 사실 뭐였냐면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는 원점에 의해서 대칭되는 함수입니다. 원점에 의해서 대칭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기함수라고 얘기했었고요. 얘는 부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넘어왔죠? 맞나요? 뭐 여기서 분모들이 하는 건 어렵진 않았고요. 넘어왔습니다. 뭘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수업은 약간 지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계속 뭔가 설명 나 혼자 죽으라 떠들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뭐였어요? 사인. 지난 시간 숙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공식을 계속 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환하는 것도 다 알아야 되더라. 변환하는 것. 맞나요? A는 2R 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뭐 사인 B는 2R분의 B거나 맞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요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차 그런 거 아니니까요. 알겠죠? 자, 조심하시고요. 됐나요? 자, 저게 사인 법칙이었고요. 우리 그 다음에 무슨 법칙 배웠어? 코사인 법칙. 맞나요? 코사인 법칙까지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A, B, C가 있고요. A, B, C가 있어서 코사인 A는 2BC, B제곱, C제곱, A제곱 또는 B제곱은 뭘 하든 간에 자유자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챕터를 뛰어넘어 볼까요? 잠깐 챕터를 뛰어넘어서 수열이란 파트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는 여기서부터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언제면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적 기나속은 안 할 겁니다. 참고로 아직 진도 안 나가셨으니까요. 그죠? 조금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나가더라고. 그래서 수열 파트에 뭐가 있는가? 수열의 첫 시작은 바로 등차와 등비로 시작하게 됩니다. 등차와 등비. 맞나요? 등차 수열이란 뭐야? 차이가 일정한 1, 3, 5, 7. 그 다음 뭐겠어? 9라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통적인 차이다. 그 카페 이름 아니에요. 알겠죠? 카페 이름 아니고 그냥 공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나요? 등 B는 일정한 비율이 늘어나요. 1, 2, 4, 8, 16, 32. 그 다음은 64인 거 예상할 수 있어. 왜? 20 계속 곱해 올라왔거든. 공통적인 비율을 곱했다라고 해서 얘는 공비라고 해서 R, 레이시오의 약자를 쓸 겁니다. 얘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일반적으로 A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AN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N번째 함. N번째는 누구 되겠냐? 세 번째 누구 되겠냐? A3. 맞나요? 네 번째 누구 되겠냐? A4. 용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일반항을 등차 수열은 어떻게 나타내요? A1 플러스 N-1 D라는 공식에 의해서 나타냅니다. 맞나요? 그리고 등비 수열은 어떻게 써요? AN이라는 친구는 A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누가 나와? 바로 중항들이 나와요. 등차 중항. 얘는 등비 중항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등차 수열 A, B, C가 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각각 D씩 차이 나요. 그래가지고 두 배의 B는 A 더하기 C가 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으로 2라는 친구의 두 배는 1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등비중항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1, 2, 4가 있어요. 2의 제곱은 1 곱하기 4가 됩니다. 라는 식에 의해서 B제곱은 AC.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바로 합이 나옵니다. 수열의 합.
수열 합을 우리 보통 썸의 약자를 써서 S를 약자로 쓰는데요. S를 약자로 쓰는데 우리 이거 공식이 두 갈래가 있었죠? 맞나요?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라는 공식이고 이 an을 풀어접어서 이 n에 2a 더하기 n-1d 라는 식으로 적었고요. 근데 얘 등비 수열만큼은 좀 여러 개 있었죠? 원래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an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때는 분비가 1일 때 A, n개 더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다는 거기 때문에 an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r이 1이 아닐 때 1-r분의 a에 1-r의 n제곱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서 r의 n-1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라는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잠깐 언급하는 것은 어떤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과정을 잠깐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수열합을 통해서 AN, 일반항을 찾는 과정을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SN에서 SN-1을 빼면은 기본적으로 AN이 돼요. 단 N은 2 이상이 돼야 돼요. 왜? S0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N은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A1 어떻게 구했어요? A1이라는 친구는 그냥 S1을 이용해서 따로 구했더라 라는 내용. 뭔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준우는 이게 뭐 개소리야 그럴 수 있을 텐데 언젠가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럼 등기수열 끝나버렸네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우리의 친구 드디어 망할 시그마가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시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맞나요? 자, 시그마라는 친구는 어떤 거였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AK 보통 이렇게 적죠? 맞나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N까지 합의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싹 더하는 건데 그 의미가 누구랑 똑같아? 저기에 있었던 SN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 써도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합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었어요? 시그마의 성질은 K는 1부터 N까지 AK가 이렇게 있었다고 할까요? 그럼 얘는 시그마를 한 번에 뭉쳐서 뭉티기해서 적을 수 있더라라는 성질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누구도 빼기도 그랬고요. 또 한 놈이 더 있어서 어떤 상수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AK는 C를 안으로 쳐넣어서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왜 이렇게 했냐? 실제 우리 움직이는 건 K였으니까 C는 아무 데미지 없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수열에서 마지막으로 공식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가우스 아저씨가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해 줘가지고 열받게 만드는 그 공식 하나. 그래서 시그마 K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를 더해서 n개가 2로 나눠줘. n개를 2로, 즉 1부터 10까지 더해봐. 왜 55야? 라는 거야. 증명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1 더하기 10, 1 더하기 10, 1 더하기 10, 1 더하기 10, 1 더하기 10 다섯 개나 있네? 11 곱하기 5? 짠! 하고 끝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쁜 아저씨. 그쵸?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공식은 얘들이 이제 우리가 증명 안 해요. 수학자들이 다 증명해놨어요. 더러운 수학하게요. 그쵸?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K3 아니에요. 알겠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 시그마에서 또 같이 나오는 게 누구야? 우리의 친구 수하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분분수가 나와서 a, b분의 1은 2-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의해서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얘는 시그마
맞나요? 근데 이 형태가 사실 얘만 있나? 우리의 친구 루트 베이스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런 친구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유리괄에 통해서 루트 K 플러스 BL 마이너스 루트 K라는 게 정리가 돼서 또 나열하다 보면은 싹 없어지는 형태. 그리고 앞단원과 합쳐져서 나타나는 바로 로그 A의 K 같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답은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질문 해결하도록 하죠. 페이지 166쪽입니다. 수원의 85%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수원의 85%예요. 아, 80%라고 할까요? 오늘 할 거 10%, 내일 할 거 10%. 왜요? 너무 잘모르나? 너 외울 거라니 이해를 해야지 선생님처럼. 그치? 2-1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아까 얘기했나요? 166이라고? 그쵸? 맞나? 166이? 보다! 아니 조용히 있으면 졸고 그럼 어떡하자는 거 예수님처럼. 저 자식도 정말 졸더만. 안 졸려서 불펜을 띄우고 진짜 질러준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비례식 나오면 보통 K로 많이 두지 않았나? 준우야? 그치? A, B는 3K, B, C는 6K, C, A는 4K 맞나요? 자, 우리 연립의 방법은 꼭 덧셈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곱셈도 있습니다. 싹 다 곱해보세요. 나올라나? 해볼래요. 그래서 싹 다 곱해봅시다. A 2개, B 2개, C 2개 됐나요? A들, B들, C들 72K 세제곱이죠? 네. 맞나요? 네. 아니야? 맞죠. 아닌가 봐. ABC. 이렇게 될 거예요. 지수 성질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 C는 3K라며. 그치? 3K라며. 남는 거 차례대로 적으면 될 거 아니야. 남는 거 차례대로 적으면 될 거 아니야. 6K라며. 얘가 제일 짜증나네. 결국 A 대 B 대 C는 몇 대 몇인 거야? 이런 거야. 다시 정리해보자. A 대 B 대 C는 K는 필요 없어요. 없다고 보자고. 루트 2 필요 없다고. 그렇게 보자고. 그럼 몇 대면 되면 시작 1대 2분의 3대 2. 그러면 2를 곱해서 2대 6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럼 문제 끝났어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문제. 자, A 대 B 대 C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거 사인 A, 사인 B, 사인 C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얘는 각도예요. 각도가 1대 1대 2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직각 이등변밖에 없습니다. 90도, 45도, 45도.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직각 이등변. 그래야만 일단 각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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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된다. 됐니 준우야? 이건 맞췄네 근데. 그치? 누가 준우야? 너였냐? 2-1번? 너 맞지 않냐? 응. 그러면 끝났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A B인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잖아요. 그쵸? 피타고라스가 돼서 그냥 문제 끝. 아마 이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질문이었죠?
혹시 여기서 더 안 됐나요? 근데 저 어릴 때 2분의 3분 2인데 왜 2분 4예요? 아 2대 3대 4예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그런 계산 좀 해줘. 됐죠? 자 다음 아까 그거 4-3분 거리던 거 연줄인 것 같아요 이거는. 4-3분도 싫어할 만한 유형이죠. 아주. 그리고 작게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던 거고 그래요. 너에 따라 주고 네. 근데 사실 학생이 많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조지 마 이러는데 다 자고 있어. 그치?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4-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됐나요? 자 4-3번 볼게요. 자 저는 사인 C 조금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C 더하기 코사인 A x 제곱 마이너스 2x 코사인 2 사인 C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A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상수함수예요 사실. 그렇죠? 코사인 A는 상수함수의 그 값이거든요. 값. 그럼 얘 2차 함수가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난다. 열릴 때도 뭐가 돼야 된다? 한 배식이 0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연립했다고 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해서 어차피 넘겨야 되거든요. 코사인 A를. 됐죠? 넘긴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적기 귀찮아서 그럴 뿐. 알겠죠? 제가 적기 귀찮아서 그럴 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쓸 겁니다. 4분의 1을 통해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코사인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현진씨? 그러면 코사인 B 제곱 마이너스 여기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합차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C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A의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합차 공식처럼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위치가 틀렸네요. 여기였어요 사실. 됐죠? 바로 위치 틀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냐면 이 코사인 B 제곱 더하기 사인 C 제곱은 얘 넘어가서 코사인 A의 제곱인데요. 사실 넘어가지 않을게요. 그냥 일단 남겨볼게요. 사실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코사인 제곱하기 쉬워요? 코사인 공식 써가지고 코사인 제곱하기 쉬워요? 개 어려울걸요? 그쵸? 아무래도 더러운 숫자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얘만 넘어가 볼까요? 6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B는 뭘로 적을 수 있어요? 답은 피타고라스. 잠깐 쉬었다 넘어가죠. 끊어주세요. 그럼 뒷변이